저번 시간에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5가지 단어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5가지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 잡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떤 틀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궁궐이에요. 그 궁궐 안에서 모든 걸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궁궐에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 안에 근정전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뭐 1월 오봉도, 그리고 품계석, 잡상, 드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여기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여기서 쫙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가 아마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궁궐의 3배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유네스코에 선정된 문화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저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유네스코 문화재가 있나? 그리고 이걸 다 연도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일단 그 창덕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걸 먼저 했었고, 이 문화재 쪽 파트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록 유산이 있죠. 그걸 했었어요. 거기서 뭐 일성록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봤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무형유산이죠. 이걸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 굉장히 힘든 게 무슨 영신끝도 있고 칠머리당 영등끝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기가 좋은데, 이거 무형유산이랑 기록유산 특히 잡기 전에 유네스코 사이트를 가셔야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왜 등재되어 있는지가 써 있어요. 거기서 5가지만, 딱 5단어만 찝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궁궐이랑 유네스코 이거 정리하면 이제 그 범위에 한 70%는 넘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숨 고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유네스코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70% 산을 넘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나머지 전통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랑 궁궐이랑 유네스코에 속하지 않았던 나머지 전통인데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나오는 4대 천왕이 있죠. 이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는데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가디언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거 그 정도. 중국어면은 중국어로 한자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나머지 전통 부분까지 하시고 나면 좀 자신감이 붙어요. 어느 정도 이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가가지고 또 스터디 원이랑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자판기처럼 누르면 경복궁 뭐야? 이러면 메인 팰리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정리가 됐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지역 파트로 들어가게 돼요.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궁궐을 먼저 해야 유네스코를 하실 수 있고요. 유네스코를 해야 나머지 전통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다 해야 지역 파트에 넘어갔을 때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터디 원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뭐 관통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이 주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스터디 원이 다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려운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 3가지를 해놓지 않으면 이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하지? 왜 이게 갑자기 나왔지? 이러면서 이 주제로 막 빠져버리게 돼요. 근데 이걸 먼저 해놓으면 그래, 우리 지역은 나중에 해도 돼 같은 뭔가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돼요. 지역 파트 같은 경우 이제 시험장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볼 수도 있고 제주에서 볼 수도 있고 경주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기 지역은 꼭 하셔야 돼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 본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관광특구 있죠. 그거는 다 조사를 하셔야 되세요. 일단은. 그걸 하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본다. 서울 관광특구 다 하셔야 되죠. 일단 다 찝어야 돼요. 그걸 모든 걸 5포인트로 이렇게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일단 정리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명한 곳인데, 이게 서울, 제주, 경주는 얘는 자연유산이 많아요. 자연유산도 하셔야 되죠. 라바튜브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연유산이 많아서 자연유산 하면서 제주를 꼭 찝어주셔야 되세요. 이거 놓치고 가면 관광 파트 가서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궁궐 카테고리, 두 번째 유네스코 카테고리, 세 번째 전통 카테고리, 네 번째 지역 카테고리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주에서 웬만한 거 끝내놓고 가시면 관광 파트에서 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주도 마찬가지로 경주 전체가 이제 5가지 지구로 해서 등재가 됐는데 경주에 가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주를 모르니까 경주에 가서 직접 보면서 연습을 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사는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다. 그러면 그냥 바람 쐬러 분위기 전환하러 내가 너무 공부하다 빡치니까 갈만한데 경주 너무 멀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굳이 거기 간다고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외워야 될 부분이 경주에 직접 간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외워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은 공간감적인 그런 위치나 지리를 익혀야 된다면 경주시에 들어가시면은요. 경주시의 관광에 관한 분야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지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게시판에다 글을 쓰면은 지도를 우리 집 주소로 무료로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 경주시 지도를 신청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경주에 유네스코 등재된 데를 다 이렇게 적어서 이쯤에 있구나. 이 지구가 나성지구는 여기쯤에 있구나. 산성지구는 이쯤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경주까지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건 비추예요. 그런 식이라면 제주도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 지역이 경주가 아니면 그냥 지도를 신청해서 공간감을 익히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궁궐 하시고 유네스코 끝냈고 전통 끝냈고 지역 요거 3개를 포함해서 본인 지역 시험을 칠 본인 지역까지 끝내셨다 하면은 5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상황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할 때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거고 광통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끝까지 고통받는 게 상황 면접인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준비하기보다는 답변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답변 편에서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면접에서 뱀에 손님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뱀에 물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답변에 대한 그 디렉션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와도 어떤 순서로 대답할 수 있게 답변을 만들어 놨어서 거기를 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6번째로는 관광 상식이죠. 여기에 많이 휘둘리셔서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유네스코랑 궁궐을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이 휘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면접 공부를 시작할 때 관광 상식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FTA나 뭐 그런 SIT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민박업 뭐 이런 걸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광 상식은 맨 마지막에. 왜냐면 휘발성이 강해요. 그리고 사실은 전통이나 유네스코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지만 뭐 5가지까지 외울 필요도 없고 쥐어짜도 한 단어가 1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보름 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관광상식. 그래도 무난하게 외우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궁궐하고 두 번째 유네스코를 해버리니까 그 가락이 있어서 관광상식을 외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관광상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배웠던 그 관광학 개론 있잖아요. 필기에서. 그 위주로 키워드를 확인하셔서 좀 익숙한 키워드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관광공사 가면은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밀고 있는 트렌드들, 뭐 해파랑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절 주간 해가지고 관광공사에 가시면은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생긴 이벤트가 아니라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해서 본인한테 편안한 단어를 선택하시고 그걸 외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 나머지 부분들은 답변편에서